안녕하십니까, 의령입니다. 오늘은 실전사주풀이 시간입니다. 139번째로 친정어머니의 실수로 자식이 장애인이 된 여자분 사주를 가지고 실전사주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실전사주풀이는 제게 상담 오셨던 분 사연입니다. 먼저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느 날 중년 여자분께서 전화로 상담 예약을 하시고 정해진 시간에 상담을 하셨습니다. 상담 오신 주제를 여쭤보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선생님, 제 사주에 자식복이 어떤지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저는 그분 사주를 뽑고 집중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사모님 사주는 자식운이 좋지 않습니다. 사주에 자식이 나무인데 큰 세액이 얻어맞아 깨진 형상이라 자식운이 많이 약하십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분께서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군요, 선생님. 제 사주가 자식복이 없어서 자식을 제가 장애인으로 만들었군요. 제가 젊어 맞벌이를 해야 해서 어린 자식을 친정어머니에게 맡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를 보던 어머니가 실수로 아이를 잘못 떨어뜨려 크게 다치게 되었는데 그로 인해 아이가 결국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것만으로 감사하지만 그 일로 친정어머니는 평생 죄인으로 살아가니 보기 민망하고 제 사주에 자식운이 약해서 자식에게 그런 흉이 갔나 하는 생각도 들고 복잡해서 선생님께 이렇게 상담을 했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저는 그분을 깊이 위로해드리고 운명의 고리를 잘 말씀드리고 상담을 마친 사연입니다. 자, 그럼 이분 사주가 어떤 사주이길래 자신의 어머니로 인해 자식이 불구가 되었는지 사주를 풀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풀어볼 사주가 되겠습니다. 경술년 갑신월 임술일 신축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시네요. 경술년생이시면 1970년생이십니다. 2020년에 51세가 되시고요. 자, 이분이 상담 오셔가지고 본인의 자식복을 물어봐가지고 제가 자식복이 매우 약합니다 말씀을 드렸더니 본인의 친정 어머니로 인해서 자식이 불구가 됐다는 사연을 들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사주가 왜 자식덕이 약한지 사주 형국을 파악해봐야 알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인 내편부터 알아볼까요? 일간의 내편인 오행의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상대편 내 힘을 빼가는 오행의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자, 일간이 임수 큰 물로 태어났네요. 물의 내편은 비겁인 같은 물이나 물을 생해주는 인성인 쇠가 내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겁인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것은 없네요. 월지 신금지장간의 임수, 그 다음에 시지 축도지장간의 계수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물을 생해주는 인성인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연간의 경금 큰 쇠가 있네요. 그리고 월지에 신금 역시 큰 쇠가 있고요. 그리고 시간에 천간에 있는 신금 작은 쇠 조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연지 술토지장간의 신금, 그 다음에 일지 술토지장간의 신금, 그 다음에 시지 축토지장간의 신금 작은 쇠 조각이 암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와 있는 거는 내편은 경금, 신금, 큰 쇠, 그 다음에 천간에 있는 신금 작은 쇠 뿐이네요. 상대편 오행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상대편은 뭔가요? 내 힘을 빼가는 오행. 식상, 내가 생하면서 힘이 받고, 재성, 내가 극하면서 힘이 받고, 관성, 일간이 나를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 세 가지 오행이 상대편이 되겠습니다. 식상은 물이 생해주는 오행이니까 나무가 되겠고, 재성은 불, 관성은 흙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식상이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는 월간의 간목 큰 나무가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다음에 재성인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사주팔자에 전혀 없네요. 연지 술토지장간의 정화 작은 불, 그 다음에 일지 술토지장간의 정화 작은 촛불이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다음에 관성인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연지의 술토, 큰흙, 광활한 대지, 일지의 술토, 큰흙, 광활한 대지, 그 다음에 시지의 축토, 작은 흙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월지, 신금, 지장 간에 무토가 암장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상대편은 술토, 축토, 큰흙, 광활한 대지, 작은 흙, 그 다음에 간목, 큰 나무까지 있어서 상대편의 세력이 좀 강한 것 같죠? 그런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자, 먼저 연지에 있는 술토를 보자고요. 술토는 관성으로서 나를 극하는 의이죠. 극하고 있나요? 너무 멀어서 극도 안 되지만은 위에 있는 경금을 생합니다. 아니면 월지에 있는 신금도 생해버리고요. 그러니 이 관성, 나를 극하는 의행은 나를 극한 게 아니라 인성을 생하고, 인성은 나를 생하는 관인상생으로 오히려 내 편이 돼버렸네요. 흙이 상대편이 내 편으로 넘어왔다는 얘기죠. 자, 일지에 있는 술토는 어떤가요? 역시 나를 극하고 있나요? 아니죠. 바로 월지에 있는 신금을 생합니다. 그래서 토생금 금생수로 관인상생으로 역시 일지에 있는 술토 역시 내 편으로 넘어오네요. 이렇게 상대편인 관성, 나를 극하는 행이 내 편으로 넘어오니 사주에 힘빨이 상당히 붙었네요. 그리고 시지에 있는 축토 역시 신금을 생하느라고 나를 극하지 않네요. 물론 작은 새 신금은 큰 물, 임수를 생하기는 가능해 기별도 안 가지만 일단 축토가 나를 극하지 않은 것만 해도 상당히 힘빨이 붙은다는 얘기죠. 그래서 관들이 전부 인성을 생하더라고 내 편이 되면서 힘이 강해졌습니다. 자, 유일하게 힘을 빼는 것은 간목이네요. 간목이 수생목으로 상당히 물을 빨아들이고 있는데 경금이 바로 갑경충을 해버리네요. 물이 가까이 있으면 물을 생할 텐데 물이 멀리 있어서 물을 생하지 못하고 간목을 충을 해버리네요. 그러니 간목도 물을 못 빨아들여서 이 사주가 아주 강한 사주팔자가 됐네요. 사주팔자에 관성도 많고 식상도 있어서 상대편이 많은 것 같지만 전부 내 편으로 넘어가고 식상은 박살이 난 그런 형국이라 강사주가 됐습니다. 그런 사주가 됐네요. 자, 영신은 뭔가요? 영신은 월지에 있는 신금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강한 사주에 왜 인성이 또 영신이 됩니까?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신금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큰흙 광활한 대지 술토가 임수를 극해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 사주가 힘빨이 갑자기 떨어진다는 얘기죠. 이 신금이 있기 때문에 이 술토하고 그 다음에 연지에 있는 술토도 관인상생으로 힘을 주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신금을 손으로 가려가지고 얻게 되면은 흙하고 물하고 전쟁을 하는 사주가 돼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용신은 이 신금이 있어서 관인상생으로 사주에 힘을 주기 때문에 신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희신은 뭔가요? 운에서 오는 거는 바로 나무가 오면 좋겠습니다. 불이 오게 되면 흙을 생해서 좋지 않고 그 다음에 나무가야 자연스럽게 수생목으로 물을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운기가 되겠습니다. 큰 새가 오면은 역시 물을 더 생해줘서 안 좋고 흙이 오더라도 토생금을 해버리니까 토생금 금생수로 관인상생으로 또 물을 키워주니까 좋지 않고 그런 사주가 됐습니다. 이 사주에서 병은 쇠기운과 물기운이 되겠죠. 이렇게 사주 팔자에 너무 강하다는 얘기죠. 그런 사주 팔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용신은 신금, 희신은 큰 나무가 좋겠네요. 간목이나 임목 정도 오면 좋은 그런 사주 팔자가 됐습니다. 자, 근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뭐죠? 자식운을 물어봤죠. 이분 여자분이니까 자식을 보려면 뭐를 봐야 되죠? 식신상관을 봐야 되죠. 식상이 뭔가요? 나무가 되겠습니다. 어디 있나요? 월간의 간목 큰 나무가 있네요. 자, 큰 나무가 당당하게 있는데 왜 자식복이 없을까요? 바로 갑경충입니다. 큰 새가 큰 나무를 갖다가 갑경충으로 한 대 때려버리니까 간목은 박살이 나버리죠. 이게 자식이 박살나는 형국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식복이 약합니다라는 얘기를 한 이유가 이겁니다. 바로 그래서 식상이 손상당해서 자식복이 없는데 자식이 불구가 됐다고 그랬죠. 이 갑경충으로 인해서 자식이 손상당해서 불구, 사고 이런 거를 암치를 하고 있죠. 그런데 바로 자식을 충을 하는 게 뭐죠? 경금이죠. 경금은 나한테 뭔가요? 인성이죠. 인성이가 나의 어머니가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친정어머니가 얘를 보다가 친정어머니의 실수로 얘를 장애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사주 형국하고 똑같죠. 경금인 나의 어머니가 자식을 갑경충으로 충을 해버리니 자식이 박살났다. 자식이 불구화됐다. 원인이 친정어머니다는 게 사주팔자에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이렇게 갑경충으로 자식들이 약해졌는데 그 약해진 게 경금 때문이다. 경금이 간목을 때려서. 그러니 경금은 나에게 인성, 어머니가 돼서 바로 친정어머니 때문에 자식이 불구가 된 사연이 그대로 사주팔자에 들어있어서 제가 이 사주를 가져와 봤습니다. 자, 여러분도 사주팔자를 집중해서 보면은 그 사주팔자에 들어있는 운명이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주를 항상 집중해서 보는 연습을 하시면은 사주의 깊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시천사주풀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